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기업 채용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기업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 취업 준비할 수도 있고 사기업으로 그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느낌 자체가 이 공정 채용을 넘어서서 공기업은 이제 공정 채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직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채용 자체를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제는 이 능력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어떻게 쌓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스마트폰 관련된 이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럼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들은 어떤 것들을 들었는지, 그래서 관련 학과면 좋겠지만 관련 학과가 아니라고 친다면 이 외부에 대한 교육들은 어떤 게 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자격증은 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업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이 공기업에서 농어촌공사라던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서도 관련된 교육 사항들을 상당히 촘촘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옛날에 학벌 스펙 중심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스펙은 아니지만 능력 중심으로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죠? 스펙은 안 보지만 능력은 본다. 근데 스펙이라는 건 이제 좀 약간 불필요한 것들, 뭐 해외 유학 몇 번 갔다 왔냐 이런 건 안 보는데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까지 쌓으려고 노력했냐 이거는 본다. 그래서 이 편견 요인 차단은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느낌은 결국 이 사기업에서 이게 사기업에서 말하는 그 스펙 있죠. 오버 스펙에 해당되는 이게 정육각형 인재 이런 거 있잖아요. 정육각형.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막 사람인 이런 데 보면 해외 어학연수 뭐 인턴 몇 번, 몇 번 자격증 뭐 990, 막 그 토익 900점 막 이런 걸로 해서 모든 항목들을 다 채워야 되는 거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경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수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까지 쌓아왔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직무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냐에서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있냐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재능 있냐, 어느 학교 나왔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를 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채용에서도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스타트업 기업이든 지금 느낌 자체는 상시 채용들이 많아지고 있고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채용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필요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것에 성격을 더 강하게 띠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는 게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취업 준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순위는 무슨 직무, 2순위는 무슨 직무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직무를 전환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도 인사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인사 관련된 교육을 하듯이 이게 내가 직무 자체의 우선순위를 1순위를 뭐로 잡을 거고 2순위를 뭐로 잡을 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업에서 어떤 정도까지 채용으로 가냐면 지금 이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채용 방식에서 내가 회사를 가고 싶어도 관련된 이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회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능력 중심 채용은 그래서 이게 해당 직무로 명확하게 선택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해당 직무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직무 중심 능력이 입사 지원서를 쓴다 치면 이게 옛날에는 입사 지원서예요. 성장 과정을 묻기도 했고 지원 동기를 묻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혹은 뭐 어린 시절부터 혹은 귀하의 성장 과정을 통해 얻었던 가치관은 무엇이고 뭐 이래갖고 약간 연대기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출들이 많았어요. 성장 환경, 성장 배경을 중심으로 어쩌건데 이러면 이게 직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요 내용들이 다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입사 지원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무 능력 중심의 입사 지원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 직무 자체가
딱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보유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원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끔 뭐 지원자가 노력했던 것을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직무를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서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취업 준비할 때 지금 여러분들 이 취업 쪽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 취업 특강을 들으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정말 촘촘하게 뿌리셔야 돼요. 일단 뿌려갖고 하나 얻어 걸리기 이래버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면접도 보통 옛날에는 실무진들의 경험이라든지 임원진들 경험에 의거한 평가라면 지금은 종합능력 평가예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막 발표도 하고 이래요. 음, 그래서 한번 보자면 그,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도 능력 중심 채용으로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들이 많거든요.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가지고, 원서를 그냥 막 쓰는 분들이 없어요. 해당 직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수 지원은 24.6%. 감소했다. 퇴사율도 줄어들고 여성 정규직 늘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기업이든 이 사기업이든 되게 직무, 딱 해당 분야의 직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 스펙테클은 또 되게 신기해요. 스펙테클은 그 SK가 약간 좀 이렇게 블링블링한 스타일이거든요. 음, 좀 파격적인 인사를 계속 시도해요. KT라든지, 롯데라든지, 이쪽은 화려한 볼거리와 무분별한 스펙에 태클을 건다 해가지고, 스펙테클이라는 이 포인트, 이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건데, 스펙을 안 봐요. 출신 학교랑 학점 안 쓰고 이름 전화번호만 써요. 그래서 이 스펙테클 오디션을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2주간 직무 관련된 과제를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 지원자 등록하고 처음부터 과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무 관련된 거에 대해서 PT를 해가지고 새로운 매출 활성화 방안,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제출해가지고 사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접 대상자는 서류나 인터뷰는 아예 안 보고 개인 발표를 해요. PT. 그래서 약간 진짜 무슨 프레젠테이션 발표인데 똑똑한 친구인데 뭔가 스펙에 묻혀있는 스펙이 안 좋으니까 서류부터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은 딱, 요 전형을 노리셔야 됩니다. 능력치는 엄청 출중한데 서류부터 안 되는 느낌을 풍긴다. 그럼 스펙테클 써야 됩니다. 인사담당자는 그래서 이 스펙테클 합격자가 초기 직무 적응도가 우수했다. 근데 왜냐면 그걸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쌓았겠죠.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를 미리 정의, 능력 중심으로 채용해서 설계하고, 쉬운 전형부터 하면 시행착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직무 능력의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요건 지금 저희 이 평가자들 시점에서 제공하는 자료거든요. 근데 평가자 시점에서 자료들도 요런 비교가 요렇게 다르니까 평가자들 평가할 때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앞으로 직무를 정해놓고 못해도 최대 3개 이내로 직무 정해놓고 그쪽 관련된 경험을 쌓으세요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서류랑 면접에서 이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평가자들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중 질문으로 단일 질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 해당 능력이 잘 발휘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묻는 걸로 뭐 지금 성취감이라는 이 단어들이 대체가 되겠죠. 뭐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이나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써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약간 SK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구구절절. 뭐 경험을 뭐였냐, 뭐였냐 해가지고 막 써라.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소개서에 요런 것들 빼지 말아 되어 있고, 들어가야 될 것 지원 동기랑 조직 적합성, 입사 후 계획에 대해는 써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뒷부분에 합격생들이 분석 한번 한 걸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원 동기나 조직의 적합성이라든가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는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질문들을 내라고 가이드가 내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요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기술할 때 어떤 상황, 과제, 방법, 결과에 대한 순서로 써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과 방결이라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과 방결. 요 순서대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여기 2번 항목, 경험을 써야 되는 항목이 있다면 상과 방결이에요. 상황,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과제, 상업 불신하는 조직 문화 개선도 설문조사에 방법, 요 방법, 결과, 이런 식으로 상과 방결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지원 동기랑, 직무에 지원한 동기,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 동기 둘 다 써줘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 같은 경우에 기업마다 요 질문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뭐 협력이라는 걸로 나오거나 뭐 실패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쓱 보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합격생을 분석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취업을 준비하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거나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이게 합격이 될까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보는 분들이 항상 저희 학원 수강생 분들이나 외부 교육 참여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기준들이 좀 보이는데 어, 저는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들 취업준비생 분들이 보는 거랑 기준이 다르니까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친구는 딱 행정적으로만 준비를 했었고, 근데 요거는 사무 직군의 국내 영업을 같이 포괄해가지고 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때는 저도 현대올뱅크 출신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 따로따로 뽑았는데 이때는 합쳐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좀 다르다. 근데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경영 지원 업무를 원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인턴도 한샘에서도 했었고 인턴을 한 3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다 여기가 나와서 여기 인턴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분들의 스펙을 보면은 인턴 경험은 일단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혹은 유사한 쪽 산업이라도, 유사 산업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학연수 경험 이런 게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라 판단된다면은 그렇게 큰 평가 기준이 되진 않아요.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현대해양크 3호 일반 국내 영업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왔냐면 1번 같은 경우 봐보세요. 해당 직무 나왔죠. 똑같이 아까 제가 평가자 가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 지원자가 이 해당 직무에 왜 근접하다, 적합하다 생각했는가 쓰세요. 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백자에서 천자라고 한다면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고는 못해도 850자 이상은 써줘야지 지원자에 대한 강한 어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마다 좀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한 선택 쓰라 하고 단점 쓰라 했죠. 근데 다른 데는 뭐 실패했던 경험 써라 혹은 뭐 공동에서 뭐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거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1번부터 지원자가 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야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학부생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학부 때 너무 좋은, 아주 교육을 들어서 만족해. 근데 이걸로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친다면 어느 전공으로, 어느 직무로 갈 수 있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내가 학부에서 이 취업을 한다, 이 관련 전공으로 취업을 한다 했을 때 전공 자체가 안 바뀌면 오케이거든요. 그럼 만사 땡이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했고 저런 거 공부했고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학부 때 전공이랑 이 취업해서 가고자 하는 이쪽의 전공이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의 이 외부 경력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외부 경력이라고 한다면, 이 1번 항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는 외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결과를 냈다거나 어떤 전문성을 빠르게 쌓을 수 있었을 때 뭐 자신감이 생겼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때문에 그래요. 1번 때문에. 1번이 너무 이제는 막강하게 나옵니다. 적합하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근데 근거는 지원자의 생각만 쓰면 안 돼요. 생각에 따른 결과까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 결과까지. 그게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한샘 경영지원 이때는 뭐가 자소서로 나왔냐면 1번 자신이 도전해본 경험 중 한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세웠던 목표와 노력, 과정, 결과를 기술해라. 근데 여기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직무 중심 채용이 들어가는 거죠. 직무 적합도가 높은가를 본다 했잖아요. 근데 직무 적합도가 높은데, 직무 적합도가 높냐, 안 높냐를 보기 위해 1번, 2번, 3번을 보는데, 포인트는 그럼 1번을 직무 관련된 걸로 써야 돼요? 아니면 전공 관련된 걸로 안 해도 돼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상관은 크게 막 엄청나게 있진 않지만 웬만하면 해당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경영학과 나왔고 지원하려고 하는 게 경영이다. 아,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관련해가지고 뭐 창업경진대 나갔다. 뭐 이러면은 뭐 완전 경영학과 얘기는 아니겠지만 창업경진대회에서 1년의 창업 과정들을 겪으며 목표 대비 몇 프로 성취했다 이런 것도 좀 들어가면 좋겠죠.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만 이런 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를 하고 싶었대. 근데 윗몸 일으키기 100개가 죽어도 안 돼. 근데 그거를 하려고, 어, 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뭐 레몬티 먹고 막 이랬다 쳐. 근데 그런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써주세요. 근데 이 대체로 이게 여러분들 처음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할 때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 나로 가야 될지, 이 직무에 나로 가야 될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약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지원하신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했던 거 뭐냐.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이 경력을 쌓기 위해 했던 노력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내부 경력, 외부 경력. 근데 아까 저 합격생 이 친구는 보면은, 이 한샘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때 인턴할 때 배웠던 내용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2022년, 2023년 계속 채용 가장 큰 가까이에 있잖아요. 채용 현장에 있잖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면접에서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안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면접을 안 부르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그래서, 어, 특히 대면으로 최종 면접 보는 기업들, 뭐 현대나 이런 데 대면으로 봤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완전 1.3배수? 이렇게만 면접으로 올려놓고 진짜 아닌 친구들은 빼고 뽑을 친구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약간 엄격해진 느낌을 풍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게 조금 경력사항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3번에서는, 이때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한샘의 모습은 이게 지금 경영 지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경영 지원 쪽에서는 결국, 이 한샘의 경영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땐 이거는 기업 분석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할 때 이 10년 후에 혹은 요 10년 후랑 같은 말이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는 기업의 발전 방향이랑 같이 좀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지원하는 동기와 입행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기술을 해라. 요거 똑같죠? 지원하는 동기, 목표 이게 10년 후에. 얘기고 2번 같은 경우 역량 뭐 보유하고 있냐. 3번은 기업에 맞춰진 채용 기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직무를 추려야 됩니다. 특히 약간 네임드 기업 가겠다. 나 웬만한 좀 굵직굵직한 뭐 30개 기업으로는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무를 빠르게 정하셔야 돼요. 어, 음. 요분도 보겠습니다. 요분은 현대모비스랑 LG전자 두 개였었는데, 이분은, 전공자였고요. 학부 연구생 2년 했고, 이분은 그래도 이 자격증은 없었어요. 없었고, 인턴십도 안 했어요. 근데 학부 연구생 2년 자체가 요게 조금 메리트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봤고,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토익 스피킹 레벨 6고요. 요번에 그래서 이 기출도 현대 같은 경우에 똑같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 해당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술해라. 해당 산업이 본인이랑 적합하다 생각하는 근거 뭔지 얘기해라.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1번 항목들은 계속 자꾸 직무를 정확히,
최대 3개. 많이 하시면 안 되고 3개까지 해가지고 정하셔야 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마다 이거는 성취로 가는 걸 수도 있고 협력으로 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2번은 성취와 3번 협력으로 기출을 했었습니다. 특히 공대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풀거든요. 공대는 뭔가 이게 하나의 완제품 만드는 데 있죠. 자동차라 치면 자동차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을 겪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뭐 품질 검증해야 되고, 뭐 조립하고, 뭐 해서 결합하고, 뭐 해가지고 뭐 반도체 넣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한 사람이 하나의 완제품을 내는 쪽이 아니면 대체로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 쪽으로 기출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번 또 나왔어요. LG전자. 직무 관련된 지원 동기, 역량에 대해. 그게 무조건 나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 앞으로 계획 10년 후의 모습이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앞으로 뭐 할 건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지금 쓱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는 조금 좀 이게 전공 정해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 드시죠? 음,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해야겠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쓱 보자면 기출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촬영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로 준비하실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골고루 훑어볼게요. 현대모비스 기계설계 요 직구는 이 그 공대 특징입니다. 공대. 네, 공대의 특징들입니다. 공대의 특징은 1번, 2번 보면은 1차 면접 때도 직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2차 면접 때는 직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요게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일반 뭐 경영 지원이나 마케팅 이런 데는 1차는 약간 전공 50, 뭐 인성 50 이러고 2차 사기업 기준 2차 같은 경우에 뭐 전공이나 뭐 한 30, 40, 한 45, 50, 뭐 약간 요 정도 비중이거든요. 전공이 2차 때 원래 적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현대울뱅크 면접 봤을 때도 마지막 최종 면접 때는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싶냐? 그런 질문 하나랑 또 너 그럼 무슨 강점 가지고 있냐? 그리고 만약에 저는 마케팅이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매출이 안 좋은 주유소를 관리하라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될 것 같냐? 이런 것들 분석을 해야지 나오는 것들이 나왔었고 그다음 55%는 이게 인성에 해당된 거거든요. 지원자 성격 한번 얘기해봐라. 전에 직장 다녔을 때 힘들었던 거 뭐 있는지 얘기해봐라.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하게 될 텐데 어르신들이랑 어떻게 일할 건지 얘기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공대는 다릅니다. 공대의 특징들은 전공 질문들이 많았고 이때 코로나 한창 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직자분들 딱 현직에서도 이 일 제일 많이 하는 실무급들이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진행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후기가 생각보다 너무 젊으시던데 한 분은 팀장님인 것 같고 한 분은 막 과장급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 기출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공대 쪽은 아주 엄청나게 어렵게 나옵니다. 직무 비중 압도적으로 높다. 환경공단 이런 데는 질문 자체가 요게 이제 완전 핏하게 맞는데요. 약간 레어한 쪽인데 환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 환경학 이 공단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러면 이, 특히 이게 아마 가산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가산점이 배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진짜 약간 레어한 전공인데, 그러니까 좀 드문 전공인데, 딱 그 전공을 살려서 공기업을 가고 싶다 한다면 이건 공단에 가야 됩니다. 그 공단을 가서 가산점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웬만한 환경공단의 환경직군들은 다 환경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1, 2점 차이로 끝날 수 있어가지고 학부 연구생 환경 동아리 이런 것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환경학과 나와서 환경공단 가는 게 딱 그 엘리트 코스여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요 PT는 요 정도까지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부생 때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주위에 그러니까 경영학을 했다가 언어치료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또 온 거예요. 다른 학교로. 혹은 사이버 대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이 학부가 곧 이게 내 진로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신학 쪽도 많으시고 뭐 많으신데, 이게
내 진로가 된다면 괜찮지만 또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들이 많은 혹시나 몰라서 다양한 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앞으로 뜨는 산업들은 이런 쪽인데 자격증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건 비전공자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 이게 꼭 내 진로랑 바로 직결되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준비하신다면 좀 많이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회차 취업, 3회차 창업 강의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저는 취업 쪽도 해봤고 창업 쪽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제가 10년 뒤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농업 파트이긴 해요. 어. 왜? 그냥 이 농업은 정말 가치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뭐 과일값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한데 결국 이게 올바른 땅에서 잘 키워진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그걸 이렇게 좀 재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근데 결국 이게 내가 지금 20대 초에 이 잡은 내 진로랑 실제 내 업이 되는 거랑은 약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파트에서도 좀 공부해보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뭔가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20대 때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것저것. 아마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진로를 다양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분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통으로 왔지만 제 뒤에 보이는 분들은 정통으로 안 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완전 이건 정말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어서 이 질문 자체가 다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레어한 전공이라던가 공대는 질문들이 전공으로 어렵게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결국 서류 평가, 면접 평가가 돼야 채용이 되는 건데 평가 기준 자체가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보통은 구성이 돼요. 음, 이 정신자세 항목은 이게 일을 할 때 윤리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를 좀 판단하는 거라서 뭐 상급자가 부당한 짓하면 어떡할래 뭐 동료의 금품수수 목격하면 어떡할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번 항목은 전공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 우리 뭐 한샘이라 친다면 한샘 재무제표 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얘기해봐라 막 이런 질문들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랑 소통,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항목이어가지고 이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 능력이 원활한지를 보는 겁니다. 뭐 5번 같은 경우에 창의력 항목으로 보는데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공기업의 면접 평가 표입니다. 뭐 비슷해요. 여기도 경험 면접, 발표 면접 이런 데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뭐 전문성 있냐, 과거의 경력 괜찮냐, 뭐 경성태도 이거 토론이라 치면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경성태도 미래지향적 사고 있냐, 직업윤리, 공직윤리 괜찮냐, 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냐, 안정감 있고 스트레스 효과적으로 관리하냐 이런 것들 보죠.